3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옷 만들기입니다. 실을 뽑는 데 사용한 도구는 1번 가락바퀴이지요. 자, 예문 2 반달 돌칼은 청동기이고 청동거울은 청동기,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왔대요.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팔조법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1번 외에 철을 수출한 것은 가야이고 소도라는 신성지역이 있었던 것은 사만, 영고라는 대천 행사에 이었던 것은 부여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부여 한번 볼게요.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에 사출도라는 땅을 갖고 있었고 껴목걸이와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으며 일책 12법이라는 엄격한 법이 있었어요. 사출도는 땅을 얘기하는데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는 요 대가들의 합으로 사출도는 다스려집니다. 뭐 4개의 땅이니까 4개의 대가들이 다스리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연맹왕국입니다. 오부족 연맹왕국. 부여는 제천행사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지냈어요. 고구려 볼게요. 졸본 지역이고요. 주몽이 건국했어요. 제천행사로 10월 동맹이 있고요. 제가 회의를 통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대요. 무예를 숭상하고 소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남자가 결혼하고 첫 아이가 클 때까지 여자 집 뒤에 조그만 집에서 집을 짓고 지내는 것이래요. 소옥제. 그리고 옥저는 왕이 없고 군장만 지배해요. 자, 비옥한 토지로 농사가 잘 되고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대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 제천 행사는 따로 없어요. 동해 지역 볼게요. 왕이 없고 군장이 지배하는데 제천 행사로 무천이 있어요. 책화와 조계원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책화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 소, 말 등으로 배상한다는 거고요.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다는 조계원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마는 군장이 지배하고요. 천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가 따로 있다고 해서 자정분리 사회입니다. 이 소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죄인의 죄도 물을 수가 없대요. 그곳에 가면 소대로 소도 입구를 표시해 둔대요. 벼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계절제 5월과 10월 계절제 2번 지냅니다. 특히 사마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한은 철이 풍부해서 화폐로 이용되거나 수출하기도 했대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맨 위쪽에 보면 숭하강 유역의 부여, 그리고 졸본 지역의 고구려, 그 다음에 동해안 지역 옥저, 동해, 옥동자로 외우라 했죠, 선생님이. 옥저와 동해, 그리고 사만 지역, 마한, 진한, 변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화에도 잘 되어 있죠. 일책 12법을 얘기하는 것은 부여의 풍습이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자녀가 클 때까지, 자녀가 자랄 때까지 신부의 집에서 자랐대요. 여기는 그래서 고구려의 풍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옥저는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이죠. 가족 공동묘. 동해는 책화, 그리고 조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만 지역은 소도라는 지역이 있어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해요. 마한, 진한, 변하는 마한은 백제로, 진화는 신라로, 변화는 가야로 발전했대요. 자, 요거 지금 잘 외워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시대별 빈민구제책입니다. 빈민구제책은 봄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이자와 함께 갚게 하는 구휼책이에요. 복지정책이란 뜻이죠. 고구려 때예요. 고국천왕 때 실시했대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행했고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함. 답은 진대법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 자, 똑같은 제도인데 이름만 좀 다르게 고려 때 성종 때는 의창이라 불렸고요. 조선은 환국제도였어요. 이게. 그리고 세종 때 사창이 새로 처음 생겼는데 지방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향촌 자치적 구율 제도였대요. 이것이 흥선대원군 때 사창제로 다시 부활합니다. 자, 4번 볼게요. 다음 답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
볼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백제 역사 유적 지구예요. 공주 부여 익산에서 볼 수 있는 것. 자, 공주 무령왕릉,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외우잖아요. 석천동 2호분도 백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3지구에 속하지 않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5번 밑줄근 왕의 옳은 것은 불교를 공인하고 근간가야를 복속시키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근간과야를 복속시켰다고 하면 신라죠. 신라 중에서도 불교를 2차돈으로 하여금 2차돈의 순교로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한 왕, 법흥왕이죠. 6번 볼게요. 자, 문화재와 나라가 제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고구려는 금동 영가 7년맹 열애 입상 맞고요. 백제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나 익산 미륵사지 5층 석탑, 익산 미륵사지 모전 석탑 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머리가 큰 탑이 나왔죠. 자, 이것은 어디 거죠? 그러니까 고려 거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석굴암, 발해의 이불병자상 나와 있네요. 그러면 아닌 것은 나 되겠네요. 2번.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이아무탑을만 외우면 무조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승려죠. 그리고 대승기승론소를 저술했대요. 답은 원효대사죠. 원효대사의 또 다른 특징, 무예가를 지어 불렀다. 답은 4번입니다. 청해진 설치한 것은 장보고죠.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 해상무역을 장악한 인물. 불국사찬 거는 통일신라의 김대중, 그 다음에 김대성, 죄송해요. 김대성.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해초는 인도를 여행하고 난 후에 왕호 천축국전을 썼대요. 자, 그 다음 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오늘 다카마스 고분에 다녀왔대요. 그래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자, 이것을 보면 삼국이 일본에게 전해진 문화 해서 선생님하고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교재 1회에 나와 있어요. 삼국이 일본에게 전해준 문화. 자, 일본으로 전해진 삼국의 문화 살펴보기 볼게요. 자, 백제 때는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일본에 많은 문물을 전해주었대요. 근초고왕 때 아직기와 왕인이 한학, 논어,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성왕 때는 불경과 불상, 노리사치계라는 승려가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고 고구려 승려 해자는 일본 왕자의 스승이 되어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서 불교와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승려 담징은 종이와 멍 만드는 기술, 그리고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려주었고요.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뚝 쌓는 기술을 전해주었고 가야는 스에키라는 일본 토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토기 만드는 기술이 우수했대요. 자, 여기 보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의 치마 모양이라든가 사람 모양이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치마 모양과 주름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나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모양이 같잖아요. 금이냐 목조냐 이것만 차이 나고 이래서 우리의 문화를 일본으로 전해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 보면 다카마스 고분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벽화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답은 3번이겠네요. 수산리 고분 벽화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자, 그 다음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문왕이 노력한 것이에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노력. 신문왕의 업적을 외워야 되겠죠. 신문왕 구주 5소경, 전국을 9개의 주와 5개의 작은 소경을 두었다. 그리고 구서당 10정, 김흠돌에 난 진압,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국학 설치.
기억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우상국을 복속한 것은 신라시대 지증왕의 업적이고요. 경국대전을 편찬한 것은 세조 때입니다. 편찬해서 완성한 것은 성종 때예요.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고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1차, 2차, 3차를 막아내고 고려 때 천리장성을 축조했어요. 10번 볼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대조영이 세운 나라래요. 발해죠. 발해. 답은 1번. 11번. 밑줄 그은 이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장수왕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대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한강의 2부까지 차지하자 장수왕은 왕위를 물려받아서 한강 전체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죠. 평양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답은 나죠. 그다음 12번 가왕의 업적입니다. 노비양금법을 실시했대요. 광종이네요. 고려 광종. 노비양금법과 과거제도 실시 그리고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사군육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몽골식 풍습을 금지한 것은 고려 공민왕 그리고 12목의 지방간 파견은 고려 성종 때 업적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확립하고 지방의 12목을 파견했죠. 13번. 화폐를 처음 만들어진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자, 보세요.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발행한 거고요. 조선이죠. 은병은 고려시대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다른 나라 밖으로는 은병을 사용하였고 나라 안에서는 쌀과 옷감 같은 걸 사용했다 했죠. 상평통보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화폐입니다. 그러면 답은 고려, 조선, 그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가가 됩니다. 14번.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몽골의 침입과 항쟁입니다. 자,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는 원래는 무신들의 사병 집단이었으나 강화도에서 끝까지 남아서 몽골에 항쟁했죠.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성에서 다시 제주도의 항파두성으로 그렇게 남아서 했습니다. 별무반은 고려시대에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죠. 윤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얻게 되었죠. 행주대첩은 조선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 15번 볼게요. 이자겸이 나왔어요. 고려시대에 왕실과의 거듭된 혼인으로 세력을 키워왔던 경원이씨 집안이 대표적 문벌 귀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서 최고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자 이자겸의 남 이렇게 되죠. 문벌 귀족이 됩니다. 16번. 빗금친 지역을 고려가 차지하게 된 계기는 강동육지를 얻게 된 계기는 거란 1차 침략 시 서희의 외교담판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윤관의 여진정벌은 거란 1차, 2차, 3차 끝나고 그 다음에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얻게 됩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고구려 때 을지문덕이 이긴 전투 그리고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공격은 고려시대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정책으로 얻게 된 거예요.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묘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묘청은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했어요. 자, 서경천도를 주장한 인물이 묘청이죠. 현재 수도의 문벌 귀족들이 너무나 자신의 그 권력을 잡고 있어서 수도를 천도해서 권력의 주체를 한번 옮겨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주장했어요. 18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요. 왕의 명령을 만들어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유사는 1년 있었죠. 19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문화유사는 흙 반죽에서 모양을 만든 후에 겉면에 무늬를 파내고 흙이나 붉은 흙을 바른 다음에 유약을 발라 다시 구워낸대요. 겉면에 바른 흙을 자, 요거는 뭐죠? 고려 상감청자가 되겠죠. 답은 4번. 자, 2번은 백자예요. 3번은 백자인데 청색 그림으로 그린 청화백자입니다. 조선 시대죠. 20번.
판소리 가사에서 알 수 있는 민속놀이는 자, 춘향이 이야기가 나와요. 춘향이가 앞뒤 점점 멀어진다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네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21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궁궐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 국정을 돌본 궁궐이고 태종 때 지었대요. 그러면 창덕궁이죠. 창덕궁. 그 다음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은 허준이 왕의 명령을 받고 편찬한 것이에요. 허준하면 동의보감이죠. 23번 관리가 받아갈 물건 암행어사로 임명할 때는 마패를 가져갔죠. 자, 공명첩은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난 이후에 노비문서나 뭐 그다음 토지문서 이런 것들이 다 불타면서 세금을 거둘 만한 어떤 그 문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명첩을 발행했거든요. 이 공명첩은 이름칸을 비운 벼슬을 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벼슬 자리를 돈으로 팔았다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재정을 확보했대요. 그러면 조선 후기 때는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모내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 부자 농민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서민 측의 부자가 생긴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공명첩으로 양반직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의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양반직을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도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자, 24번 볼게요. 밑줄근 성으로 오른 것은 임진왜란 때 벌어진 전투의 모습인데 부사 송상현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사 송상현 하면은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쳐들어간 곳 동래성이죠. 그래서 답은 1번. 25번 가에 들어갈 인물 거중기를 만들었고 경세유표를 했대요. 정조 때. 자, 화성과 관련된 인물이면 목민심서를 만들었대요. 누구죠? 정약용이죠. 박지원, 열하일기, 박제가, 북학의 홍대용, 지동설, 의산문답이라고 썼죠. 나머지 다가 조선 시대 때 나온, 조선 후기 때 나온 실학자들이네요. 그죠? 26번. 밑줄근 제도에 대한 설명했어요. 방납의 폐단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시하래요. 광해군 때 있었던 거네요. 자, 광해군 때 특산물 대신 토지 면적에 따라 쌀, 배, 돈으로 내게 하는 세금이 뭐였죠? 대동법이었죠. 대동법.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장영령을 설치한 건 정조의 업적이에요.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관찰사를 파견한 건 태종의 업적이요. 27번 가에 위치할 문화유산. 자, 이것은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이며 동지나 하지 같은 절기도 24절기도 알 수 있대요. 바로 앙부일고 해시계이죠. 28번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의 돈을 주었대요. 김만덕이죠. 29번. 자, 가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세요. 가에 만적의 난은 무신 집권기 신분차별에 저항해서 봉기를 일으킨 만적의 난이에요. 이것은 무신 정권일 때니까 고려 중기쯤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은 통일신라 시대에 일어난 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농민봉기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분노해서 봉기 일으킨 거 진주농민봉기.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인물.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죠. 자, 다음 31번. 자, 척화비네요. 흥선대원군이 세운 척화비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하는 척화비네요. 계기는 신미양요네요. 그죠? 답은 선생님 답을 체크 안 했네요.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났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두 차례의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척화비를 세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따른 대응이에요.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되니까 조선의 곡물값이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함경도 관찰사가 방공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못 가져가도록 곡식을 못 가져가도록 했죠. 자, 그다음 33번. 가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제국신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국민 계몽을 위해 발간되었다는 거예요. 가는
한글판과 영문판을 간행했어요. 간은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것은 대한매일신보이고 순한문 간행은 한성순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한 것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논설을 게재했어요. 이날에 목놓아 우노라 하면서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34번. 가에 들어갈 인물. 이달의 독립운동가 영덕에서 의병으로 활약했고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대요. 그러면 신돌석이네요. 그다음 35번.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3.1 운동인데요. 3.1 운동으로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자 그다음 36번. 다음 교육기관의 공통점입니다. 이화학당과 배재학당은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거죠. 근대 교육기관. 37번. 강령을 세운 민족운동단체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한다.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자, 이것은 신간의 설명입니다. 신간에는 좌익과 우익이 합작해서 만든 항일단체예요. 이것은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주죠. 신간회가. 그 다음 38번. 다음 인물의 활동. 김구네요. 김구 한인애국단 1931년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죠. 의열단 조직은 김원봉, 조선혁명선을 작성한 것은 신채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것은 이회영입니다. 39번 볼게요. 우표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1차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이 5개년이잖아요. 근데 1차 한 것은 62년에서 66년입니다. 그래서 다. 자, 40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 8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이산가족, 85년에 이산가족 찾기, 13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80년대니까 서울 88 올림픽이네요. 서울 올림픽 1번이네요. 답은. 금강산 관광은 98년이고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는 70년이에요. 한일 월드컵은 2002년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문제가 아마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답은 아니고 똑같은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 그 주변 문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푸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70점 이상을 다 맞도록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